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오늘로 31일차를 맞았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14일 부처님 탄생 성지인 룸비니에 도착해 마야대비 사원에서 법회를 봉행합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수많은 한국 사부대중이 찾아 결사 정신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인도순례는 국내적으로는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고 세계적으로는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 반환을 판결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사법부 판결은 화재로 정부 청사가 소실됐다고 정부가 사라졌다고 한 셈이란 따끔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천태종 부산 상광사가 종단 중창조 상월 원각대 조사를 기리는 대조사전을 조성해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살피며 사회복귀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영순 경기지부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오늘로 순례 31일차를 맞은 가운데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향해 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순례단은 오늘 세마라를 출발해 하르푸르까지 24km 구간을 걷고 브레터와 코리아로 이어지는 순례 여정을 이어갑니다. 순례단은 오는 14일 네팔 국경을 통과해 부처님 탄생 성지인 룸비니에 도착해 마야대비 사원에서 법회를 봉행합니다. 인도순례단은 다음 날인 15일 룸비니를 출발해 다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와 부처님 향취가 남은 카필라 바스투를 거쳐 피프라흐와 파르사, 지기나마피 서드와푸르, 두르가푸르까지 걷고 오는 20일 회향지인 쉬라바스티에 도착합니다. 순례단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설한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인도순례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천분의 부처님이 나타났다는 천불 화연탑을 참배합니다. 자승스님을 비롯한 인도순례단은 이어 럭나우와 델리를 거쳐 23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곧바로 버스로 조계사까지 이동해 오후 1시 대웅전과 우정국로 일원에서 인도 성지순례 회향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43일간 1167km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대장정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한국의 수많은 사부대중이 현지를 찾아 순례단을 외호하며 결사 정신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지난 9일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봉행한 법회에는 의성 고은사 회주 호성스님과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스님,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 서울 개운사 주지 보림스님 등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외호대중은 순례 일정에 부분적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순례에 필요한 약품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 회향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선 상월결사 만행의 정신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내적으로는 수행 가풍을 진작시키고 세계적으로는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계속 수행자로서 사는 데 있어서 오늘이 아마 큰 계기가 돼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봉은사 신도인 이은재 건설공제조합 이사장도 수경지를 찾아 부서진 텐트 90동을 교체할 수 있도록 운송하고 라면과 초코파이 등 부식류를 제공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소유권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불상의 일본 반환을 판결해 불교계가 격양된 분위기인데요. 관련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집담회가 열렸는데 사법부 판결은 화재로 정부 청사가 소실됐다고 정부가 사라졌다고 한 셈이란 따끔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600여 년 전 일본에 약탈당한 이후 2012년이 돼서야 우리 품으로 돌아온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 좌상. 이후 불상의 소유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고 갔고 안타깝게도 지난 항소심에서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이후 불교계와 지역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는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제대로 판결을 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건지 의심될 정도로 뭐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결을 내서 이 판결문을 듣고 굉장히 놀라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같은 곳이냐는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왕조실록에 조선 초기에 36개 사찰만 남겨두고 다 폐사를 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 중기 전에도 부석사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주 부석사는 조선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없어졌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산 부석사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청사,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가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진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1995년 부석사 극락전 복원공사 당시 대들보 속에서 1938년 작성된 상량문이 발견됐습니다. 상량문에는 서주 부석사는 677년 신라 문무왕 17년에 창건되어 법당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려시대 그 어떤 침탈로 인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것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017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부석사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내에서 어골문, 기압편과 청자편 등 고려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불교계는 이런 유물은 1330년 금동보살 좌상이 제작되고 봉안되었을 당시 서주 부석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을 떠나서 국가유산이고 우리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 생각해 주시고, 대법원 판례에서만큼은 외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문화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문화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우선 약탈 문화재부터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불교계와 지역사회는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유산의 정체성 그리고 연속성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과 동국대학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불교 교육학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을 찾은 동국대 윤재웅 총장에게 종단 차원의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립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공감을 표시하고 나아가 우리 불교를 대중에게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한 불교 교육학을 종단과 협력해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 불교가 시대적 위기 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이른바 내부 인테리어에 급급하고 있다며 전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을 예방한 윤재웅 총장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각계 4부대 중이 함께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시의회 불자들의 모임인 화엄회에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인 불교 정신을 정치에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남창진 11대 서울시의회 불자회 출범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찬, 황철규, 임만균 의원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서양의 문물이 넘치다 보니 우리 정체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면서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창진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의원 28명이 모여 새롭게 불자회에 진용을 갖추려 한다면서 조만간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심을 모아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종회 사무처장이자 화엄의 지도법사인 우봉 스님은 그동안 불자회가 전통사찰 규제개혁과 예산 편성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며 출범식 날 수계식과 더불어 표창장도 함께 수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계종이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 위촉을 통해 민족의 얼이 담긴 불교 문화의 발전을 염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으로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장 종봉 스님을 비롯해 성보보존위원회 안귀숙 의원, 이진영 여진불교미술관장,
이명애 동국대 박물관장, 동국대 불교미술과 이수혜 교수, 서울여대 현대미술 김신일 조교수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에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얼이 담겼다며 그 선두에 있는 불교 미술이 이를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장인 문화부장 탄원 스님, 운영위원이기도 한 기획실장 성화 스님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종단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를 기리는 대조사전 조성불사를 회양했습니다. 상월 원각대조사 존상 점안식에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생활화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불사를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천태종 부산 삼광사 대조사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광사는 어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증명법사로 대조사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된 대조사전은 연면적 280제곱미터에 높이 18m로 한국 전통 목조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도용 스님은 법어에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겨 부지런히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은 대조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주경야선 기도정진의 실천은 삼광사 대조사전으로 놔두게 되었으니 세세생생 중생들의 기우처로 숨쉬게 될 것입니다. 대조사전에는 상월 원각 대조사 존상을 모시고 점안식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바닷가에 높은 등대가 있어서 무수한 성박의 항해가 안전하듯 이곳 백양산에 대조사전이 있어서 만중생의 기처가 되고 삼광사는 뜻깊은 불사 회양을 맞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금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삼광사 대조사전 낙성과 대조사 존상 점안식은 오는 16일과 20일, 21일 BBS TV를 통해 녹화 중계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중부권을 대표하는 신도 전문교육도량 충남 천안 각원사가 경내 대웅보전에서 제22기 불교대학 입학식을 열어 불교 인재 양성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각원사 조실 법인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성불하겠다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정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불교대학 학장 대원 스님은 부처님 공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습니다. 15개월 동안 신심을 가지고 발심을 하면서 깊이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부권 최대 신도 교육 전문기관인 각원사 불교대학의 이번 22기에는 주간반 78명, 야간반 80명 등 총 158명이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는 조실 법인 대종사와 주지 대원 스님을 비롯해 문진석,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학명 신도회장, 성기만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동참해 입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대하고 한 가족처럼 보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건 우리 사회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주위로부터 외면받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살피며 사회복귀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김영순 경기지부장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지부장을 맡고 계신 김영순 지부장님 모셨는데요.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분들에게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일 하고 계시군요. 이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지부에서 역점을 두고 벌이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네, 출소자들에게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법무보호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족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취업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상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해서 4가지 파트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지부에서는 이 출소자의 자녀가 범죄가 대물림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족 심층 상담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3천을 지원받아서 아버지가 엄마가 전과자인 자녀들 또 전과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심층 상담 사업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한때의 잘못을 다시 이제 바로잡고 뉘우치고 네. 새로운 출발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 봉은사에서 전통 혼례 이 리마인드 웨딩 형식의 행사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행사는 어떤 행사였습니까, 그게? 오랜 기간 그 수용 생활을 하고 나온 출소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혼례를 치르지 못한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 자원들을 모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준비한 혼례식을 치르는 건데요. 네. 서울에서도 강남 봉은사에서 2년 동안 16쌍의 합동 혼례를 치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지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 합쳐지게 해체 가정을 복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나 이런 곳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이 다시 이제 혼례 행사를 갖고 새로운 출발 다짐하고, 네. 그죠? 그런 행사였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고 지금 경기지부로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계십니까? 네, 경기지부에 가서는 그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행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행궁 앞에서 저희들이 매년 8쌍에서 10쌍씩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혼례를 치르지 못한 가족들을 모아서 혼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사회적 인식이 뭔가 이제 이 법무보호 대상자들, 이른바 뭐 출소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조금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바로잡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도 못하고 또 구금되는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역할들을 좀 공단에서 직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독실한 불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신행 활동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그 고양시에 살 때는 파주에 있는 보광사에서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또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원으로 직장을 이동하면서 광교에 있는 그 자그마한 절에서 그 해찬 스님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와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고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중생에 대한 차별 없는 구제를 강조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맥이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부장님께서도 이러한 불교적 정신과 가르침을 업무에 이렇게 많이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네, 이들은 한때는 한 번의 실수로 구금시설에서 있다 나온 사람들이고 또 이분들이 이미 이제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은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과거의 죄 때문에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따가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말씀처럼 그 차별 없는 구제 그리고 한 번의 죄는 지었지만 다시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법무부 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떠한 출소자이든 간에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공단의 문을 두드린다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연계시키고 또 이들이 또 일자리가 없으면 일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해서 따뜻한 지역사회가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런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교화하고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일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도움을 자신에게 준 것처럼 사회에 자기도 좋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출소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출소자가 그냥 일시적인 감사의 표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지부 사무실에는 출소하고 오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약 30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부부 둘이 와서 그 전지가위로 그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사회에서 따뜻하게 자신을 맞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회에 또 저는 또 봉사활동을 또 하는구나 라면서 제가 참 그때 참 감사하고 따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뭉클한 얘기입니다. 네. 예. 자,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산 증인이신데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한 번 죄를 지은 우리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사회가 따뜻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맞이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온전한 자립으로 사회에 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출소자들을 온전한 자립을 하는데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많은 기업인들과 또 시민들이 저희 법무보호 사업에 함께 손길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그 일, 하는 일에 대해서 열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